안녕하세요. 두 번째 울산의 버섯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의 자연 환경과 버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이 버섯 발생에 아주 유리하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과 같이 울산이 버섯 소위 생태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버섯을 얘기하려면 울산의 사회 지리적 특성을 말씀드려야겠지요. 제가 울산에 30년 이상 살고 있는데 다른 데에 있는 친구들이 울산은 어떠냐라고 물으면 저는 울산을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울산은 국내 최고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 땅 넓이는 서울의 1.7배다. 대신에 인구는 서울의 10분의 1 정도 되는 100만이다. 그리고 한쪽에는 영남 알프스 1000m 산이 7개가 있고, 한쪽에 바다, 또 태평양 동해바다가 있고, 또 도시 한가운데 한강보다는 작지만 태화강이 있다. 그리고 도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울산 대공원이 있다. 이렇게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전 세계에서 이만큼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 한쪽에 바다, 한쪽에 1000m 산이 7개가 있다. 이 자체가 울산의 자연환경 또 이 지리적 환경이 최고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뭘로 이런 거를 또 나타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다양한 야생버섯이 나오고 또 야생버섯이 더 큰 산도 있고 더 깊은 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볼 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소위 관찰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울산의 자랑이다. 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다 아시는 분이 아시는겠지만 이제 지도로 우리 서쪽에 있는 이 가지산, 천왕산, 신불산 이런 높은 1000m 산들이 있고 가운데에 이 심리대숲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무룡산, 삼태봉 이런 거 있지만 다른 데서는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1000m 산이 하도 많아서 700m 이런 산들은 치술령, 삼태봉 이러고 있죠. 다른 데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버섯을 이제 찾아서 산, 그 다음에 숲을 다니다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또 가물고, 특히 우리나라는 가을에서 이제 겨울이 되면 갈수기가 돼가지고 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버섯은 물이 있는 데를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곡에 주목을 해서 또 우리 지역에 계곡이 어떤 게 있냐. 그래서 이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거는 성남사의 옥류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찾은 건데 이 가메달 계곡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계곡도 많이 있지만 이 두 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버섯의 보고 울산에서 가지산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도 산에 다니기 시작하기 전에는 가지산만 그냥 산만 봤지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버섯을 하게 되면서 이 가지산을 좀 이제 속속들이 알게 됐죠. 가지산은 우리 영남 알프스의 주산 제일 높은 산일 뿐만 아니고 이 영남, 소위 태백산맥 또는 소룡산맥 아래쪽이 이제 영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야산을 빼면 제일 높은 산이 가지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경상도에서 이 안쪽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년 내내 계곡이 마르지 않고 또 울산에서는 비가 안 오는데도 그쪽에서는 비가 오기도 하고요. 또 겨울에 여기는 비가 와도 그쪽에 눈이 옵니다.
그 눈이 온다는 얘기는 비가 와서 그냥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눈이 덮여 있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보온이 되고 습도가 높아서 또 버섯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성남사 스님들이 이 자연 보존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원래 이쪽 산에 17가구가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동네 이름이 불당마을인데 여기 있는 집들 다 내보내고 여기에 이제 자연을 다시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산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이 큰 가지산에 여기 성남사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울산에 있는 또 하나 가을 되면 등산 많이 가는 신불산이 있는데 신불산은 돌이 많고 바위가 많은 대신에 성남산은 바위가 적고 흙이 많아서 이제 등산 가시는 분들은 바위가 많은 데가 좀 멋있고 그래서 뭐 재미도 있다 그러는데 반해서 가지산은 좀 재미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생태로 볼 때는 훨씬 다양하고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기후적으로도 난대림과 온대림의 중간에 위치해서 제가 이제껏 찍은 버섯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이 가야지산 근처에서 찍은 게 뭐 못해도 한 700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접근성이 좋다. 이거는 뭐 시내버스가 가지 않습니까? 저기 신불산에는 시내버스 타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한라산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이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버섯 보고된 게 202종이다. 근데 저는 가지산에서만 찾은 게 지금 뭐 700종 가까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산이 크다, 또 좋다 그래서 버섯이 많은 게 아니고 버섯이 날 수 있는 소위 이 생태가 살아있는 산. 그래서 버섯 하시는 분들이 울산에 와봐가지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런 좋은 산이 근처에 있다. 이런 걸 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감해달 계곡. 여기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고요. 아마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인터넷에서 사이트에서 많이 늘었을 겁니다. 이 감해달 계곡도 저도 뭐 안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곡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뭐 검색을 하면 뭐 지리산의 칠선 계곡 또는 뭐 가을에 무슨 보경사 계곡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 데가 많이 있는데 감해달 계곡은 그거에 비하면 작죠. 알려지지도 않고 여기 태화강 백리길의 4구간 여기는 우리가 앞에 태화강에 대곡천이 있었는데 여기에 댐이 2개가 생기고 또 여기 보간저수지 또 댐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쪽 물은 우리가 별로 태화강 쪽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쪽 끝에 가면 계곡이 너무나 좋은 계곡이 있는 게 이 감해달 계곡입니다. 여기 사진을 뭐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계곡은 태화강 백리길 4구간인 것처럼 이 안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곡이 크고 멋있다 해도 사람이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나가면서 이 뭐 가다가 냇물에 가서 여러 가지 물고기도 찾아볼 수 있고 곤충도 찾아볼 수 있고 버섯도 찾아볼 수 있는 그야말로 생태 보고인 계곡이 되는 것이죠. 좋은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울산에서 그 야생버섯을 많이 찾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몇 가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식용버섯, 약용버섯, 또 독버섯, 또 울산에서 발견한 희귀버섯 이런 식으로 이거는 편안하게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울산의 식용버섯, 우리나라의 버섯 재배 산업이 그래도 선진국에서 이제 수준이 돼가지고 그 마트에 가면 우리나라만큼 버섯이 다양하게 파는 나라가 없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자연에 나는 버섯은 여러분들도 거의
본 게 없을 겁니다. 여기 까치버섯, 달걀버섯, 이 망태버섯은 대숲에 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대숲에 나는 자주방망이 버섯 아제비, 배젓버섯, 노루궁뎅이 버섯은 지금 재배해가지고 팔기도 하지만 뭐 키로에 한 10만 원 가까이 갈 겁니다. 아주 고급 요리 재료죠. 깨꼬리 버섯은 앞에 1강에서 말씀드렸던 버섯이고 서양에서 아주 좋은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버섯이고요. 꽃송이 버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이버섯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능이버섯, 또 표고도 다 알죠. 이거는 자연산 표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와버섯, 그리고 여기 가칭, 큰 구상장미버섯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일본에서 조금 알려지고 전국에서 제주도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 가지산에서 찾은 겁니다. 이거는 아직 가칭이 붙은 거는 아직 정식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별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우리 3월 하면 아직도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데 이때 이 모기버섯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기버섯은 중국 음식에 많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수입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도 저 추운 그 백두산 지역에서 재배한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4월 달에 나는 요 곰보버섯, 요거는 지금 우리가 버섯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호텔 같은 데서 소위 양식 요리를 할 때 사용하려고 수입을 합니다. 키로에 한 70만 원 가는 고급 식재료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5월에 있는 알버섯, 요거는 그 해안에 있는 소위 송림, 해송에서 나는 버섯이기 때문에 저기 서울이나 이 경기도 지방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버섯인데 이 울산 지역은 이제 당연히 동해안 쪽에 있으니까 나는 것이죠. 이건 일본에서 송로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집 뒷산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이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쭉 아주 소담스럽게 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용버섯을 좀 몇 가지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영지 버섯, 이것도 하나에 쭉 난 거, 이거 보면 아주 장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동충하초, 노린지에 난 거, 동충하초, 또 매미에 난 거, 잠재리에 난 거, 벌에 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울산에서 다 찍은 것들입니다. 산에 가면 독버섯 주의해라 라는 얘기는 다 들어봤을 텐데 당연히 울산에도 독버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을 무조건 뭐 조금 안다고 그 무심코 따먹었다가는 아주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죠. 여기 있는 도구산 강대버섯은 요 위에 이제 이렇게 잿물, 우리가 그 화학기호로 소위 수산화칼륨이라고 하는 시약인데 요걸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노랗게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독버섯입니다. 요 하나 가지고 그 성인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버섯입니다. 이런 것들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개나리 강대버섯도 이것도 이제 독버섯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노란 달걀버섯이 식용인데 요것으로 오해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난 독버섯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노란 다발이라고 나무에 나는 버섯인데 우리가 나무에 나는 버섯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에 나는 버섯이라고 다 먹는 거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재밌는 또는 희귀한 버섯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강 애주름 버섯은 전국에서 이제 울산 지역에서 제일 먼저 찍고 다른 데서 좀 찍기가 아직도 찍었다는 게 좀 없는 좀 귀한 버섯이죠. 이 노란 망태 버섯은 제가 이 가지산 계곡에서 이렇게 많이 난 걸 찍었는데 올 여름에 그 우리 그 태화강 공원에 이게 많이 나가지고
전국에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좀 소란이 났었다는 얘기가 날 정도로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찍고 싶어하는 버섯입니다. 이 망토 큰갑버섯이 이 대숲에 이게 길게 나선 모습 참 장관이죠. 그 다음에 일본 낭피버섯, 또 큰갑버섯 이런 것들이 좀 귀한 버섯이고요. 여기 사진을 보면 근 한 20개가 이렇게 몰려나지 않았습니까? 성남사에서 찍은 겁니다. 그 야광버섯이 이제 다양한 모습을 이제 제가 찍고 또 저희 그 버섯 탐구의 회원들이 찍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 망태버섯, 이거는 대숲에서만 나는 버섯 했는데, 우리가 요 앞에서 노란 버섯은 산에 나는데 이 하얀 거는 대나무 숲에서만 나기 때문에 지금 서울 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걸 찍으러 일부러 내려옵니다. 그렇게 귀한 버섯이고요. 울산은 뭐 심리대숲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전국에서 이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댕구알버섯, 이거는 여기 모자를 씌워놓은 것처럼 우리 머리만한 크기의 버섯인데, 이런 버섯이 이 땅에서 나오려면 소위 영양분을 많이 먹어야 이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생태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이런 것들이 나면 뭐 아주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죠. 이런 희귀한 버섯이고요. 여기 이제 가칭 하늘색 털붓버섯, 이것도 이제 국내 최초 그랬는데, 이 버섯은 제가 버섯을 찾아다니면서 꼭 찍고 싶었던 게 전 세계에서 일본만 있다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의시되던 버섯인데, 이게 저희 가지산에서 찾았고요. 이건 뭐 거의 매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니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있다, 이런 버섯이 되고요. 요거는 대나무에서만 나는 버섯입니다. 참 재밌게 생긴 버섯이죠. 구멍 빗장 버섯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 달 되면 동백꽃에서 나오는 버섯, 동백균액 접시버섯. 요것도 울산 그러면 동백꽃인데 이거를 또 우리 동네에서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랬고 열심히 해서 찾아본 거고요. 한번 찾으면은 저희 회원들이 이제 3월 달 되면 을에 가서 찾고 그럽니다. 울산 대공원에도 있고 저기 우리 학성공원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디 균액버섯은 뽕나무에서 나는 버섯들입니다. 요것도 그렇고 모습이 참 재밌게 생긴 버섯들이죠. 지금 울산에 이제 버섯 생태 환경을 쭉 이제 버섯을 봤는데,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생태가 살아있다, 이거를 반증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버섯만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버섯에 대한 관심, 또 이거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내느냐. 그래서 버섯 탐구회도 만들고 버섯 사진 전시회도 열고, 그래서 울산의 버섯 소위 문화가 전국에서 아주 부러워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 생태 환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화단에 꽃 대신에 이 버섯을 나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이 이렇게 또 버섯 환경이 좋다, 그래서 뭐 구경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우리 생활에 또 산업에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옆에도 또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산 인근에 그 우수한 버섯 재배 단지가 있고 이런 것들의 연계성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청도에 우리나라의 버섯 30% 생산한다, 팽이버섯 공장이 그렇게 큰 게 있다, 깜짝 놀랍니다. 청도 그러면 뭐 소싸움, 미나리, 뭐 감 이러고 있는데 청도가 우리나라의 최대의 버섯 생산지고요. 그다음에 경주의 건천에는 양송이 버섯이 국내 2위가 있고, 또 울산 두동에는 이 설강농원이라고
아주 큰 땅에 이 표고버섯 그 나무 그 골목이라 그러는데요. 표고 골목을 3만 개 기르고 있는 아주 버섯에 미친 사장님이 하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양산에는 망절농장 그랬는데 양송이 버섯 국내 최초 재배 그랬는데 새송이 버섯입니다. 이 망절이라는 거는 일본 사람 성 이름인데 일본 사람이 기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새송이를 재배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망절 농장이 또 양산에 있고요. 베네골 잎새버섯 요거는 고가의 약용 식용 버섯 하는데 지금 현재 키로에 4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키로에 4만 원 하면 거의 소고기값 아니겠습니까? 이 버섯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비싼 버섯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거를 알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죠. 이런 게 우리 울산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버섯에 이제 우리 울산이 자연 환경이 좋고 다양한 버섯이 나오고 또 버섯 생산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문화예술 그다음에 가공 유통까지 해서 울산이 이제 버섯 생태 산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뭐랄까 제언하고 또 많이 이게 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자연환경, 그다음에 다양한 야생버섯, 또 인근에 활발한 재배 산업이 있고 이런 또 인적 자원을 또 만들고 그리고 부산, 대구를 아우르는 이 연계성이 탁월하다. 지금 KTX 타면은 3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냥 조금 사진 부원 설명으로 여기 이제 울산 생명예수 울산 버섯탐구에 2016년 3월 발족 그랬는데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했고 여태까지 다른 데 생긴 게 없으니까 전국 유일한 버섯탐구회죠. 그리고 여기에 그 3호 대숲에서 이 댕구알 버섯 큰 거 난 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미에서 찾은 버섯이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한두 사람 혼자 할 때보다 회를 만들어서 하니까 아주 성과가 훨씬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이제 문화 입은 버섯 대한민국이 웃는다. 그래서 단순히 버섯 재배하고 생산하면은 뭐 농사만 져 가지고는 이 부가가치가 많지 않다. 그래서 관련되는 문화 산업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KBS의 그 VJ 특공대에 그 VJ 특공대에서 그 자체 발광 야광버섯을 찾아라 하는 프로에 나왔었는데 야광버섯 나왔다는 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여기 이제 전국에서 울산서 도깨비 강대버섯 국내 첫 발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울산에서의 이 노력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회에서 야생버섯 사진 전시회 지금 2016년서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고 이것도 물론 전국에서 아무 데도 못하고 있고 부산이나 서울에서도 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버섯이 야 이런 사진이 있었나 하고 다들 놀라십니다. 이렇게 노력해오던 거가 올 6월에 이 통도사의 그 방장 큰 스님께서 이 울산에서만 하지 말고 영남 알프스 전체로 이 영남 전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영남 알프스 버섯 연구회를 만들었고요. 이 스님께서 이 9월에 그 통도사에서 이 버섯 전시회를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울산의 자연 환경과
또 이 전국 유일의 심리대숲은 세계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 자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산에서 또 다양한 버섯이 나오고 버섯 탐구의 최적 조건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들이 이 버섯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해가지고 지금 타 도시에서도 지금 뭐 하고 싶어 하는데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그냥 보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산업 또는 다음 세대의 우리 그 울산의 자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버섯 관련 생태 산업의 중심이 됐으면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언을 드리고 이 버섯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한 오랫동안 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